음악교사 김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엄청 길어졌다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짧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배워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전 세계 최고의 대학들 있잖아요. 뭐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뭐 프린스턴이라든지 이런 대학교에서 일반 교양 과목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필수로 이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음악 이론이나 이제 음악학 뭐 아니면은 그런 개인 레슨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실제로 그런 대학들에 개설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그럼 이런 하버드나 이런 학교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외고에서 잠깐 음악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외 대학 담당자분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입시에서도 음악 관련 활동 내용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서류를 심사할 때 그냥 성적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음악 관련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악기를 배웠거나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 이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취업을 할 때에도 그렇게 추가 점수를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외고에서 그 해외 대학으로 보낼 때는 음악 활동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학생부나 아니면 그런 기록들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대학들이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대학들이 이제 음악을 중요한 파트로 생각하는지 아무도 없으신가요? 다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꼽아요. 그 음악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협응력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공부만 잘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재보다는 이제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거기서 이제 융합되는 그런 대융합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음악을 듣고 이제 머리로 생각한 걸 이제 또 올바른 소리나 아니면 리듬으로 구현하는 거나 이제 밴드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밴드 구성원과의 협동하는 능력 아니면 뭐 실제로 클래식에서 뭐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 같이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이제 협응 능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음악의 장르별로 시대상과 그리고 음악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감정을 이해하고 감각적으로 소리를 느끼는 거 그리고 느낀 감각을 음악으로 다시 창작하고 풀어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훈련하고 했던 연주들을 이제 들려주고 발표하듯이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음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단소를 불어낸다거나 리코더를 불어낸다거나 이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내는지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재미도 없고 또 이제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수업 중에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뭐 그냥 음악학원에 보내도 그냥 이론만 가르치거나 아니면 너무 기술적으로만 진행하는 그런 수업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수업들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이제 감각을 빼놓고 그리고 우리가 재미를 빼놓고 음악을 배우게 되면 그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음악이라는 걸 잘못 배우게 되면 기술적으로만 하게 되면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협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등한시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배우기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향보다는 되게 감각적으로 느끼고 귀로 느끼고 우리가 진동으로 느끼고 소리는 진동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고 체득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감각을 깨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소리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촉감이라든지 그런 아까 진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융합하고 또 이제 몸으로 느끼고 그거를 이제 또 어떤 다른 영역에서 또 이제 창의성으로 발현해내는 그런 방향성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여긴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보다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코드라는 걸 연주를 한다고 하면 그 코드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다 달라요. 코드마다 뭐 마이너 코드라든지 아니면 메이저 세븐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다양한 코드들이 있는데 그런 코드들의 진행 소리에 따라서 그런 융합에 따라서 완전 느껴지는 소리가 막 어두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하고 되게 밝아지기도 하고 포근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직접 느끼고 그걸 통해서 뭐 작곡으로 풀어내든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탄생하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광고를 보더라도 아니면 영화를 보더라도 사실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소리가 잘 안 나면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공포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웅장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리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기술적인 거 가지고 하는 그런 수업보다는 이거 하나하나 코드를 친다고 하면 그걸 듣고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글로 풀어내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새롭게 뭐 창작을 해보거나 이런 방향으로 저희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선생님들을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 강사 교육에서도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인 것만 이 코드는 이렇게 도미 소리야, C 코드는 도미 소리야 뭐 이런 것만 가르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느끼는지까지 발전해야 된다고 반드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창작에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창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소리를 느끼고 어떤 느낌인지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강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이제 커리큘럼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짜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학원에서도 대학 입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는데 되게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 학원에서 보내는 결과가 다른 학원들보다도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데뷔한 친구들도 있고요. 음악을 통해서 작곡가로 데뷔하고 그리고 자기 앨범을 계속 내고 그리고 음악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면에 그냥 취미로 들어왔다가 다른 분야랑 융합해서 그냥 취미로 배우지만 그게 잘 융합이 돼서 광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고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음악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서 강점을 키워가지고 성장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은 진짜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음악들을 이제 소리로 느끼고 그리고 또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식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식과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창의성과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도환 선생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학교에서는 그냥 수능 공부만 해서 문제만 잘 풀어내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그런 학생이 아니라 뛰어난 직감이랑 그리고 협응력, 창의성을 이제 두루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음악 수업이 우리 혁신영재사관학교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양한 과목들을 하고 있는 그런 강사 선생님들의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또 더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드릴까요? 그러면 저희가 다양한 코드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코드들로 연주를 직접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와 이 코드와 이 코드가 이런 소리가 나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각자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의 느낌 그리고 그 진행의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낀 거를 적어보게 하고 실제로 그게 어떤 곡으로 탄생되는지 예시를 들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거는 이 마이너 코드는 되게 뭔가 어둡고 그런 느낌이구나 아니면 뭐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뭐 251이라는 진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251이라는 진행은 지금 이거는 조금 단계가 지나서 하게 될 내용이긴 한데 그 2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코드에서
뭐 D-7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편해졌다가 많이 불편해졌다가 그게 원으로 가면서 C 코드로 가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을 들려주면서 사람이 어떤 소리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느끼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그 코드로 다시 한번 비슷하게 뭐 다른 걸 멜로디를 넣어서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쉽게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협업 능력을 키운다는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아이들이 그러면 악기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뭐 밴드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바로 첫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진행해 보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에 맞게 제가 사람들을 구해서 이제 밴드를 구성해서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밴드를 같이 지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악기별로 되게 자기가 재능이 있는 영역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기타를 되게 잘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피아노,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을 모아서 별도 수업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방향으로 저는 진행해 보려고 하고, 실제로 그냥 어떤 커리큘럼, 단순히 지금 당장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쭉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커리큘럼은 있지만 그걸 토대로 이제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조금 제가 세심하게 보면서 악기들도 좀 각 악기 선생님들도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체험도 하게 해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게 어떤 과목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해보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발전시키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협응력 단계까지도 가고, 또 그리고 아까 작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리를 가지고 같은 코드를 가지고 같이 작곡을 해보는 것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팀을 이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사실 수업 진행하는 게 그냥 딱 커리큘럼을 정해진 걸 그대로 수업하기보다는 방향성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사실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그 대학에 들어오는 구성원들에 따라서 같은 수업도 수업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해도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수행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발전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따라서 그걸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학생별 1:1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똑같은 수업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는 그냥 인터넷 강의 듣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학생별은 아니지만 저희 팀별이 되겠죠. 그런 커리큘럼들을 이제 학생들의 그런 성향과 그리고 장단점을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을 학습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업할지를 그때 맞춰서 이제 커리큘럼을 다시 짜서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꿈틀꿈틀 하시는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악기 같은 걸 체험하게 되면 뭐 본인 악기를 가지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악기가 다 개인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악기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지원을 요청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원을 빡빡 해주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요청해보고, 아니면 뭐 저희 학원에 악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진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